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남은 학기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습 평가가 50점이나 되기 때문에 실습을 좀 게시판에 등록된 실습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과제라는 것을 하나 이제 했었는데, 제목을 보면 이제 기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입니다. 즉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각자가 한번 정리를 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과제를 줬었는데, 아마 일부 학생들은 조금 이게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 번도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과제부터 먼저 받았다라는 거죠. 교수로서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기업에서 기업이 아주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아니면 요즘 1인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집에서 재택기업, 가정에서 방에서 방 한 칸을 사용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1인 기업, 1인 재택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결국은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죠? 자,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말은 기업의 홍보, 기업을 홍보한다. 기업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기업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 목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광고, 제품에 대한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대기업도 TV 광고, 또 신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은 역시 대기업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실제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도 결국 기업이 매출을 올려야지 생존할 수가 있고,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은 결국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보면 이 포토샵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포토샵 이미지들도 만들었을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제품 판매를 해야 한다면 포토샵 이미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도 포토샵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고,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옥션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포토샵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제 상품 딱 5개만 이제 선정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상품 한 개당 사진을 이제 5장씩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상품이 5개면 5 곱하기 5 해서 25장의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25장의 포토샵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토샵을 처음 이렇게 접하는 학생들은
포토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본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본인이 촬영한 그 상품 사진을 포토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포토샵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포토샵 이미지 만들기 강좌, 2개의 강좌만 그 정확하게 들으면 얼마든지 이제 포토샵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토샵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과제로 상품 사진 5장을 이렇게 준비를 다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후반부에는 옥션에 상품 5개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활동도 해보는, 또 어떤 학생들은 상품이 이제 직접 판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그 컴퓨터와 인터넷을 그 잘 활용을 하려면 HTML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HTML 명령어도 뭐 어떤 책은 한 뭐 500쪽 분량으로 다양한 HTML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모든 HTML 명령어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만 알아도, 즉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를 만들고 또 인터넷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HTML 명령어도 사실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사실 내가 강의하는 그 모든 과목에는 포토샵이나 HTML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요즘 그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포토샵이나 HTML을 그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그 어떤 사이트들을 만들고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HTML 명령어는 필수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HTML 이제 명령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사례로 이 HTML 명령어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하나의 표죠, 그죠? 표를 만드는 이제 강의도 별도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 그 동영상 강좌를 잘 보면 이제 칸을 합친다든지 줄을 합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2칸을 합친다라고 하면 칼 스팬 이꼴 2가 되는 겁니다. 이때 2는 2칸을 합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3줄을 합친다라고 하면 로 스팬 이꼴 3, 3줄을 합치기 때문에 이제 칼 스팬이나 로 스팬 같은 이런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이 테이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학생들이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강좌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 포토샵 이미지들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호스팅 사이트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포토샵 이미지를 등록해보고, 그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포토샵 이미지의 주소를 그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했을 때 이미지를 정확하게 불러와서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실습도 이제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품을 그 광고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본 것은 이제 옥션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죠? 옥션에는 이제 우리가 상품마다 5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미지 하나는 옥션에 등록이 됩니다. 옥션이 등록이 되지만은 다른 이제 이미지 4개는 옥션에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장의 그 포토샵 이미지들은 다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img src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즉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포토샵 이미지들을 img src 명령으로 불러와서
옥션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습을 이제 직접 한번 또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샵 이미지를 만들면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종류의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반드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도 보면 유료로 매월 뭐 한 10,000원에서 30,000원 돈을 주고 사용하는 그런 유료 사이트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이트들은 거의 무료로 실제로 매월 돈을 주지 않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것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카페 하면, 원래 카페는 다음 카페가 네이버 카페보다는 먼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은, 한국에서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죠. 그죠? 아마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약 1,700명, 1,700만 명 혹은 1,800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사이트를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네이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카페입니다. 카페, 커뮤니티. 즉,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제 보통 기존에 이제 카페였었는데, 과거에 이제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친목 활동을 위한 모임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었지만, 요즘은 네이버 카페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카페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네이버 카페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카페가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카페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강의도 했었고, 또 네이버 카페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보통 블로그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웹로그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일기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블로그는 개인 사이트, 뭐 프리랜서들도 개인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고, 심지어 기업에서도 블로그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고객하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블로그를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볼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이제 구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실습을 했었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하고 구글 블로그를 직접 한번 개발하고 운영을 해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보면 일종의 이제 게시판과 같은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일종의 이제 게시판과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만은, 구글 블로그는 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 세계 최고의 포털 사이트가 이제 구글인데,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하고 구글 블로그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데,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블로그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포토샵 이미지들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포토샵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등록도 하고, 또 때로는 이 HTML 명령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HTML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블로그도 종류가 많지만은 그래도 블로그 하면 네이버 블로그, 구글 블로그가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개의 블로그를 우리가 한번 이제 운영을 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등록을 했는데, 이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강좌를 제공을 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제 완성하는, 나도 네이버 카페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2005년 정도였을 건데, 그냥 혼자 네이버 카페를 개발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단 한 번도 홍보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는데도 지금 한 1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뭐 창업 관련 정보들도 등록을 해주고 있고, 또 뭐 맛따라 길따라 관련 정보들도 등록을 하는데, 꾸준하게 이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루에 한 20명, 30명의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한번 잘 보세요. 기업에서 네이버 카페를 상업적인 상품을 팔고 기업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목적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누구나 기업에서 공짜로 얼마든지 개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상품 판매 기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상품 등록 게시판, 네이버 카페에서 상품 등록 게시판을 설치해 갖고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 기업에서도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네이버 카페는 아주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카페를 직접 한번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한번 이제 해보는 그런 실습을 우리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휴 마케팅, 아마 이 제휴 마케팅, 또 한국에서 이제 제휴 마케팅 사이트라고 하면 링크 프라이스가 조금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휴 마케팅은 조금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네이버 카페에 옥션 배너를 등록해 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카페를 방문한 어떤 네티즌이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옥션 배너를 클릭해서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분이 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옥션 배너를 클릭해서 옥션으로 접속해서 뭐 한 10만원 짜리의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옥션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커미션 수수료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고, 우리는 이제 링크 프라이스라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활용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상품 5개를 준비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옥션에 직접 등록해서 판매하는 실습을 한번 해봤죠. 그죠? 물론 이제 오픈마켓 하면 한국에서는 옥션 말고도 뭐 지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옥션이라는 사이트는 이 초보자들이 상품을 등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봤겠지만은,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상품 등록하기가 뭐 어렵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잘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한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직접 판매 경험을 한번 가져보기에는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제 옥션 사이트를 가입을 하고, 이때는 이제 판매자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존에 이 옥션 아이디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옥션의 판매자로 가입을 해서 상품 5개 정도를 한번 이제 등록을 해보고 판매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현재까지 2명의 학생이 상품이 이제 팔렸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멋진 경험 아닌가요? 물론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멋진 경험이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또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그 사용을 해보면서 옥션에 상품을 한번 직접 등록해 보는 거, 이건 좋은 경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등록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판매가 된다면 더 기분 좋은 일이고,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옥션에 내가 상품 5개를 한번 등록해 봤다, 그 자체로도 기분 좋은 그 실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실습으로 이 홍보용 동영상, 기업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널리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이제 무비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무비메이커를 컴퓨터에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홍보용 동영상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죠? 무비메이커를 가지고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 때는 뭐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어떤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비메이커를 활용해 보면 제목도 넣을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자막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사진하고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함께 혼합해서 그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무비메이커 같은 경우는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사용하기가 아마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가 그 홍보용 동영상, 우리 상품 을 5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홍보용 그 동영상도 5개씩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무비메이커를 활용한 홍보용 동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실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상품 5개를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해 봤습니다. 그죠? 등록을 한번 해 봤고, 그리고 이제 이 홍보용 무비메이커로 만든 홍보용 동영상을 만약에 유튜브에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특정 하나의 이제 홍보용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그 동영상에 이 일종의 댓글을 단다라고 하는데, 코멘트라는 부분에 그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그 옥션 사이트의 주문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그 댓글 코멘트 부분에. 그러면 그 홍보용 동영상, 그 유튜브에서 홍보용 동영상을 본 어떤 네티즌이 그 코멘트에 있는 옥션의 주문 페이지 주소를 클릭을 해갖고 옥션 사이트로 접속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그 실습들은 앞에서부터 좀 어떤 그 연계성을 가지고 이제 실습들을 쭉 진행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이 어떤 것을 하나 배울 때마다 과제를 이제 해봤는데, 과제가 뭐 그렇게 어려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또 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그 에러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과목 명칭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입니다. 즉 기업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주제로 거기에 맞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이제 해왔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 과목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과제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 다음 카페의 수업 게시판에 반드시 그 질문이라고 해서 그 질문을 올려주면 또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최대한 충실하게 답변을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그 의양간 401호 실습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실습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의 집에서 또 본인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제 실습으로 이제 하게 됨에 따라 좀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 미안하게 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수업 게시판에 질문을 자꾸 올려주면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